안녕하세요. 광주 닥터리스 피부과의 이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색소 침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색소 침착의 원인, 종류, 치료, 경과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색소 침착이라는 단어를 조금 의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염증 후성 색소 침착, 영어로 말하면 포스트 인플라메터리 하이퍼피그멘테이션,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종류의 염증이든 염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었을 때 염증이 생겼던 자리에 멜라닌 색소가 쓱 자리 잡는 걸 보고 염증 후성 색소 침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염증 후성 색소 침착에는 크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가장 흔한 것은 여드름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드름을 잘못 짰거나 레이저를 하고 났는데 화상을 입었던 곳에 색소 침착이 되는 거, 레이저 부작용으로 생긴 색소 침착, 사고가 나서 상처가 생겼든 인위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 자국이 남았든 간에 아주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들의 후유증으로 기타 염증성 색소 침착을 세 번째 카테고리로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카테고리, 여드름 색소 침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드름 색소 침착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경우는요, 그 개개인들이 여드름을 너무 심하게 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드름이 있다가 그것이 여드름 홍반이라는 빨개지는 단계로 넘어갔다가 악화되어서 갈색이나 회색의 여드름 자국으로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게 여드름 색소 침착이 자기는 유난히 잘 된다, 이건 고질병 아니냐.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햇빛에 잘 타는 사람이 있고 햇빛에 노출되어도 잘 안 타는 사람이 있듯이 염증이 있던 자리에 색소 침착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올바른 방법들을 알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체질 혹은 고질병이다, 나는 원래 색소 침착이 잘 남아, 이런 식으로만 너무 치부하기는 소극적인 방법이니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피부에 안 좋은 상태들은 거의 다 대처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노력을 해보게요. 다음 말씀드릴 것은 두 번째 카테고리인데, 레이저 치료 후에 생긴 부작용. 흔하게 레이저 치료 후에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 치료들이요, 흔히들 아시는 프락셀 레이저, 또 IPL, 그리고 점을 빼는 어떤 CO2 레이저랄지 박피성 레이저, 이런 레이저들이 레이저를 했다고 무조건 색소 침착이 다 발생한다가 아니라 이런 레이저들을 했을 때 생기는 색소 침착을 레이저 후 염증성 색소 침착,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이저 색소 침착이 처음부터 바로 부작용이 나타나면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런데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 것은 보통 빨라야 2, 3주, 평균이 한 달 이상, 늦으면 한 3개월 이상 후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걸 초반에 색소 침착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좀 눈치챌 수 있다면 무언가 예방이나 치료에 더 도움이 되겠죠. 일단은 피부의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피부가 약간 빨개져요. 좀 더 심하면 흔히 두드러기처럼 살짝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 것보다 좀 더 과하게 되면 물집이 생겨요. 화상에 준해서 얘기하자면 2도 화상이에요.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이 순서에 해당하는 어떤 단계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좀 구별해야 될 것은 IPL이나 문신 제거를 한다거나 점을 뺀다거나 사마귀를 빼는 이런 강력한 시술들은 2도 화상이나 3도 화상쯤이 치료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미 검증되어 있고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제대로 했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치료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이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염증 반응에 준한 색소 침착들을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아토피 피부염, 뭐 다친 거, 화상 입은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기 힘든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자주 만졌더니 그 자리가 까무잡잡해졌다, 피부가. 마찰과 압박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면 그 피부가 색소 침착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히 면도독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면도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여기가 시퍼렇게, 옛날 면도기들은 너무 셌었어요. 그래가지고 피부를 마치 박피해내는 것처럼 피부 껍질을 벗겨내버리는 그런 면도기들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제가 박피 같은 거 자주 하면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 아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몸이니까 몸의 어디 부분도 색소 침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어떤 노하우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색소 침착에 대해서 여드름 때문에 생긴 색소 침착이든 레이저 부작용이든 또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든 간에 과거 한 10년 전부터 쭉 보자면 IPL이나 프락셀 레이저나 CO2 레이저로 박피를 한다거나 이런 레이저들로 이 색소 침착들을 치료하게 되면 초반에 한 3, 4주 혹은 한 달 정도는 마치 치료가 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지금 저로서는 그런 치료는 절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 레이저 토닝으로 치료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루비 레이저에 비해서는 레이저 토닝의 색소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뭔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제가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레이저 토닝은 나쁜 치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IPL이나 프락셀 레이저나 CO2 레이저나 뭐 필링이나 이런 시술들은 색소 침착의 치료에 좋은 치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닥터리스에서는 이 색소 침착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일단 여드름 때문에 생긴 색소 침착. 첫 번째는 여드름이 일단 덜 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드름 치료를 굉장히 근본적으로 잘 해 나가야죠. 여드름 치료의 근본은 본인들의 셀프 케어를 잘못된 방식을 좋은 방식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드름이 심한 사람은 여드름 치료를 먼저 하고, 또 홍반이 심한 사람들은 홍반에 대한 치료도 조금 하고, 이 두 가지가 원래 없거나 잘 치료가 돼서 여드름 색소 침착만 치료하면 되겠다 싶으면 진원 루비 레이저나 쿼드로 옐로우 레이저나 큐라스 같은 엔디아그 레이저나 이런 여러 가지 레이저를 병행 치료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점 좋아집니다. 레이저 부작용 때문에 생긴 색소 침착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화상 정도가 심하다면 그 처치를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응급한 아주 급한 시기에 현상들을 치료가 잘 되었다면 되게 그 레이저 때문에 생긴 색소 침착은 곧바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월 뒤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색소 침착이 발생하기 전에라도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역시 레이저 후 색소 침착에도 루비 레이저, 큐라스, 쿼드로 이런 세 가지 레이저가 가장 기본이 되는 레이저들인데요. 이런 레이저들로 약 3주에서 4주 정도의 간격으로 레이저를 하면 레이저 부작용으로 오신 분들은 심하지 않은 경우는 5번 근처에서 좋아지고 보통 중간 경우는 10번 근처, 굉장히 심한 분들은 15번이나 20번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마찰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생겼다, 뭐 겨드랑이를 면도를 자주 해서 생겼다, 눈을 자꾸 비벼서 다크서클이 심해졌다, 이런 경우는 수년에 걸쳐 생긴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색소 침착들이 더 어렵고요. 방금 말씀드린 색소 침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이 아니라 몸일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오히려 이런 색소 침착들이 정말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선뜻 시작하기 쉽진 않지만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델 일을 하시는 분이 겨드랑이가 까무잡잡하면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모 시술에 쓰이는 레이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알렉산드라이트 롱펄스 레이저라는 레이저로 제모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 이 레이저가 제모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미백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제모 효과를 보려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5번에서 10번 정도는 해줘야 된단 말이죠. 5번에서 10번 정도의 제모 레이저 시술로 인해서 미백 효과도 상당히 볼 수 있어요. 제모 레이저가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힌트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몸의 어느 부위에 있는 색소 침착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드름 색소 침착, 레이저 부작용, 기타 여러 가지 색소 침착들에 대해서 예방법이나 치료법 등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 봤어요.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너무 멀리 있는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진찰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지 먼저 좀 용기를 내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